이번 시간에는 단위 벡터와 벡터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벡터를 다룰 때 정량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좌표축을 설정을 한 후에 그 좌표축에 대해서 각각의 성분으로 분해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해하기 쉽도록 2차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축과 Y축으로 2차원 좌표를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상에 벡터 A라는 녀석이 있을 때 이 벡터를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A축에 대해서 수선에 발을 내리죠. 그래서 사형을 그립니다. 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불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그림자를 내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내린 그림자를 우리가 AX, X 밑에 이렇게 그 작은 글씨로 첨자를 써서 X 성분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Y축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AY로 성분을 그려줍니다. 그랬을 때 X축으로부터 각도 세타만큼 벡터가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벡터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벡터의 방향 세타를 가지고 X 성분을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A는 뭐냐면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AX 성분, AX는 A 코사인 세타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AY, 즉 Y 성분은 A 사인 세타로 씁니다. 자,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인 거를 다 아시니까 그거를 이용하셔서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누어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벡터 A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앞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 루트를 씌워준 값, 즉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용을 하면 벡터 A의 크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벡터의 방향을 정의를 하고자 할 때는 아크탄젠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아크탄젠트 AX분의 AY 해주면 우리가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3차원상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간단한 표기법을 위해서 우리가 3차원 X, Y, G를 설정을 하고 각각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우리가 이제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이 단위 벡터의 단위라는 의미는 크기가 1이라는 뜻입니다. 크기는 1이고 단지 그 방향만 나타내는 벡터를 우리가 이제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X축을 향하는 단위 벡터를 I, Y축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J, 그 다음에 G축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K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조금 표현이 다르죠? 얘네들은 고깔모자를 썼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벡터 A를 표현을 할 때 벡터 위에다가 이와 같이 화살표를 그려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깔모자를 씌워줬다면 나는 단위 벡터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위 벡터의 절대값을 취해준 크기는 값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2차원에서 했던 것처럼 벡터 A를 3차원에 적용을 시켜보면 3차원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형을 내린다면 X 성분은 AX고요. 그 다음에 Y 성분은 AY, G 성분은 YG입니다. 근데 그때에 얘네들은 그 AX 하면은 방향을 갖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그 옆에다가 이 단위 벡터를 친구처럼 같이 딸려 보냅니다. 그러면 AX는 X 성분의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 A의 표현법은 각각의 X 성분, Y 성분, G 성분 옆에다가 단위 벡터를 꼭꼭 친구처럼 붙여줌으로써 우리가 각각의 성분을 알 수가 있고 이 벡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벡터를 성분으로 분해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까요. 이 벡터 성분으로 분해한 다음에 여러 개의 벡터를 더한다고 했을 때 그 더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도록 2차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2차원 상에서 이 빨간색 A 벡터와 파란색 B 벡터가 있는데 우리는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합벡터 C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벡터를 더할 때 삼각형법
이라는 것을 학습을 했는데, 삼각형법은 B벡터를 A벡터, 그러니까 B벡터의 그 시작점을 A벡터의 끝점으로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A벡터의 시작점에서 B벡터의 끝점으로 직선 화살표 연결해 준 것이 C벡터라고 우리가 학습을 하였죠. 자, 이번에는 이 C벡터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고 방향이 얼마인지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A벡터를 X성분과 Y성분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A벡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B벡터도 마찬가지로 X성분과 Y성분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벡터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요 AX와 BX를 더한 값이 CX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C벡터의 X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Y 더하기 BY 더한 것이 요 CY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C벡터의 Y성분은 AY 플러스 B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한 C벡터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같은 성분끼리 더한 것이 합벡터의 그 방향, 즉 X성분이 되고, 그 다음에 Y성분끼리 더한 것이 C벡터의 Y성분이 되겠죠. 이것을 3차원적으로 확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벡터와 B벡터를 그 3차원 상에서 각각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분해를 하죠. 그리고 각각의 성분별로 더하면 X성분끼리 더하고 Y성분끼리 더하고 G성분끼리 더한 것들이 각각 그 합벡터의 성분이 되기 때문에 그 성분 옆에다가 단위 벡터 친구만 같이 붙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벡터를 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곱하기에는 벡터에다가 단순한 숫자인 스칼라양, 얘는 그냥 방향이 없는 그 단순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상수를 곱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벡터와 벡터의 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벡터에다가 상수만 곱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있는데 벡터 A에다가 5를 곱해 주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벡터 A의 크기가 있는데 이 벡터 A에다가 5를 곱해서 크기가 5배가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방향은 A벡터 방향과 같은 방향입니다. 스칼라를 곱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향은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음수값을 곱해 주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A벡터에 곱해 주었다 라는 건 무엇이냐? 앞에 3분의 1은 3분의 1만큼 벡터가 작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벡터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의 방향을 고려를 할 때는 양수값을 곱해 주었느냐, 음수값을 곱해 주었냐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A벡터 플러스 B벡터에다가 상수값을 곱해 준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상수값을 곱해준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두 벡터끼리의 이제 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벡터의 곱에는 두 가지 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3 곱하기 4는 12라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그 숫자와 숫자끼리의 곱해서 숫자가 나오는 건데요. 벡터인 경우에는 조금 특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의 스칼라 곱. 자, 스칼라 곱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A벡터와 B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 사이에 점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도뜨 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의 정의는 두 벡터를 스칼라 곱해서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 간의 그 사이값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취한 것. 자, 여기 그림 보시면 A벡터와 B벡터가 있죠. 그래서 A벡터와 B벡터 사이에 요 그 사이값이 있다고 한다면 A벡터의 크기 곱하기 B벡터의 크기에다가 요 그 사이값의 코사인 값을 취해준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보면 먼저 이제 단위 벡터를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각각의 단위 벡터들끼리의 스칼라 곱을 보면, 자, 코사인 세타는 서로 벡터가 나란할 때는 코사인 0도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0은 값이 1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 같은 방향끼리의 벡터들을 곱하면 1이 나옵니다. 하지만 서로 수직인 I 벡터와 J 벡터 내지는 J 벡터와 K 벡터와 같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는 코사인 90도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칼라 곱이 0으로 나옵니다. 물론 순서를 뒤바꿔 주어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표현을 벡터 A는 이와 같이 이제 벡터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벡터 B를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고 한다면 각 항을 다 전개를 해봅니다. 전개를 해보면 같은 성분끼리만 살아남고 서로 직교하는 성분끼리는 0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AX 플러스 BX 더하기 AY 플러스 AY, BY 플러스 AG, BG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값은 무엇이냐? 자, 벡터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여기 단위 벡터만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붙은 AX는 스칼라 값입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곱하기 숫자는 결국은 스칼라 값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이 스칼라 값이어서 우리가 얘를 스칼라 곱이라고 명칭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을 서로 순서를 바꾸어서 곱해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겠죠. 그래서 스칼라 곱인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다음으로는 벡터 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칼라 곱과는 달리 벡터 곱은 이와 같이 가운데 크로스, 곱하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곱하기 기호를 써서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한다고 했을 때 그 절대값, 크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정의라는 의미죠. 이퀄은 이렇게 두 개 쓴 거고 얘는 이제 정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벡터의 벡터 곱은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다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벡터의 사이각이 있죠. 사이각에 대해서 이번엔 사인 값을 취해준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지금 스칼라 곱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칼라 곱이라고 했는데요. 벡터 곱은 크로스 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나온 값은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 곱이라고 하는데요. 방향은 오른속 법칙을 쓰는데, 자, 앞에 나온 벡터가 A 벡터지요. A 벡터의 손바닥 이 부분을 대고요. B 벡터 쪽으로 감아줍니다.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이제 벡터의 방향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원판이 지금 수평으로 놓여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원판상에서 A 벡터와 B 벡터가 있습니다. A 벡터에 손을 놓고 B 벡터 쪽으로 감아줍니다.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 즉 위쪽 방향으로의 벡터가 요 C 벡터, 곱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A 벡터 곱하기 B 벡터는 지금 윗방향을 향하는데요. 두 벡터의 순서를 바꾸어서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B 벡터에 손을 놓고 A 벡터 쪽으로 감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벡터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아래쪽 방향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C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자, 아까 스칼라 곱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위 벡터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3차원 상에서 각각 I, J, K로 단위 벡터를 나타냈을 때, 자, 벡터 곱의 정의는 A 크로스 B가 A 크기와 B 크기 곱하기에 사인 세타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I 곱하기 I 같은 방향의 벡터 곱을 표현을 하면 세타 값이 0이 되겠죠. 사인 세타는 사인 0도는 0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끼리의 벡터 곱은 다 0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직교하는 벡터들 ij랄지 아니면 jk랄지 아니면 ki랄지 이런 것들은 그 벡터 값을 갖는데요. 이 경우에 ij, 자, i 쪽에다가 손을 놓고 j 쪽으로 감아줍니다. 그랬을 때 3차원에서 봤을 때 요 k 벡터가 바로 i 곱하기 j의 그 벡터 곱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j 곱하기 k는 i를 나타내고요. 여기 꽃갈모자를 제가 빠뜨렸네요. 자, 이와 같이 그 단위 벡터의 곱을 벡터 곱으로 표현을 하면 기억해야 될 건 같은 방향으로의 벡터 곱은 0이 되고 서로 직교하는 방향의 벡터 곱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A 벡터와 B 벡터를 본격적으로 벡터 곱을 보겠습니다. 조금 수식이 복잡하기는 한데 차근차근 잘 보면요. 자, 각각의 A 크로스 B에서 A 벡터와 B 벡터를 벡터 표현으로 써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다 그 전개를 하지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전개를 한 경우 AX 곱하기 BX는 그냥 상수가 됩니다. 그리고 벡터끼리 I 크로스 I가 될 거고요. 다른 항들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면 우리가 모두 9개의 항들을 얻습니다. 그 경우에 같은 방향으로의 그 벡터 곱은 0이 되기 때문에 지워지고요. 나머지 가지고 그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ji는 벡터 곱을 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ji, k가 나오겠죠. 이거를 기억하기 쉽게 i, j, k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i는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래서 i 크로스 j가 k니까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 곱하기 i니까 j 같은 그러니까 그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플러스. 그래서 나머지 그 6개의 항들도 모두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x 성분의 값과 y 성분의 값과 g 성분의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순서를 바꾸어 주면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것을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벡터 곱인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행렬식을 이용해서 두 벡터를 곱하는 경우를 알아보겠는데요. A 크로스 B인 경우에 행렬식으로 표현을 할 때 각각의 단위 벡터를 이제 그 맨 윗줄에 써주고요. 그 다음 줄에 A 벡터의 각각 XY 지성분, B 벡터의 XY 지성분을 써준 다음에 행렬식을 구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과 같은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